자, 다음은요. 어제 갑자기 이 내용이 좀 논란이 됐죠.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요. 그리고 방송 뭐 됐어요, 지금 나와서. 자, 내용 좀 보겠습니다. 반응을 먼저 적어놨는데 불편하다, 프로그램 불매다, 윤 당선인 출연 유퀴즈 비판이 많이 나왔다, 뒷말이. 물론 뭐 잘 봤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좀 여기서 분석해 적었는데 원래 이 방송의 취지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 표방한 건데 취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시청자들이 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분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니냐. 뭐 이런 있고요. 그리고 진보 보수 커뮤니티 모두 부적절하다. 뭐 이렇게 말했어요. 그리고 뭐 시청률도 뭐 평이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네요. 이런 모습이 있고요.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자, 유퀴즈 출연의 정치인 예능 논란, 문 출연 놓고 진실 공박. 그리고 이게 또 더해졌어요.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출연을 여부를 뭐 타진했는데 방송 쪽에서 거절했다. 근데 왜 윤 당선인은 무슨 이유에서 나온 거냐? 뭐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목소리를 냈죠.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외압 없기를 바란다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. 먼저 장해찬 단장. 일단 방송을 출연해서 다 됐는데 반응은 좀 보셨지만 그렇게 지금 호의적이지 않아요.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되는 예능인데 예.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는 사실 게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또 글을 올리면서 더 커졌죠, 사실. 진실 공방도 되고 있고요. 예. 이로 인해서 저 예능을 만드는 제작사가 어떤 부담을 느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.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나 당 대표급의 정치인들이 예. 이 예능 방송 출연하는 게 몇 번 있었었죠.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. 이게 그렇게 뭐 드문 일이거나 유독 유별나게 윤석열 당선인만 예능에 출연한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또 대선 레이스 과정에는 다른 방송국의 한 예능 프로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당선인 또 그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나요? 함께 출연했던 전례도 있었고요. 3주에 걸쳐서.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조금 더 촉발됐던 것은 예.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너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여전히 대선 상태에 비슷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대선에 누구를 지지하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좀 갖고 있다는 거죠, 지금.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나 또 6일 지방선거가 거의 뭐 대통령 취임식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진영의 대결 구도가 유지되면서 이런 예능 출연 하나에까지 좀 민감한 반응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제 탁현민 의전 예. 비서관의 진실 공방인 것인데 한쪽은 주장하고 한쪽은 부인하고 왜 거짓말하는가 또 이렇게 되고 상황이 그래요. 뭐 사실관계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 기업이나 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탁현민 비서관이 안겨준 것은 아닌가 싶고요. 알겠습니다. 김승호 의원님, 잠깐 제가 요거 좀 소개드리고 질문 드릴게요. 어떻게 좀 보셨는지.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프로그램 출연 뭐 이런 게 소식이 알려진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. 아니 작년 4월과 그 이전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, 구두수선사, 조경 담당자들의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한 바 있다.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청와대를 상대로 한 CJ의 거짓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. 왜냐하면 CJ 쪽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. 그러니까 거절한 거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고요. 근데 여기는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진실 공방이거든요, 지금.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뭐 다르게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요. 김승원 의원님. 네.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물론 청와대의 어떤 의견이나 이걸 뭐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 기류나 분위기는 전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 당선인은 출연하대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 등등 청와대 출연은 안 해줬잖아요. 이게 좀 섭섭했던 건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? 네. 그 탁 비서관이 지적하는 거는 출연 여부가 아니라 예. 이게 진실 공방, 거짓말 여부에 대한 아마 비판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윤 당선인께서 예. 당선하자마자 그 국민 통합 이루겠다고 하시고 예. 민생 최우선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
오늘 이슈에도 나왔지만 장애인분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고 또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예.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예. 일단 장관 후보자를 올린 것 등등을 해서 예. 과연 윤 당선인께서 국민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발걸음을 예. 행보를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. 예. 그러려면 정치는 결국 가장 약한 분들의 눈물을 예. 닦아주는 것도 큰 일인데 그런 낮은 곳으로 먼저 찾아가시고 하는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겠다. 이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부각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인 예, 것 그렇습니다. 네, 네, 네. 요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. 좀 보시죠. 도마에올은 CJ 예능 정치, 문 지지자도 윤 지지자도 비판을 했다. 여기 보면 뭐 출연 내용 쭉 여기 보면 뭐 김부겸 국무총리 출연 요청도 뭐 거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어디에 있었어요. 이것도 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일단. 또 윤 지지자는 너무 짧았다. 또 여기에 또 불만도 있다는 거예요. 짧게 보여줬다고. 근데 지금 이 예능 정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 논란 반복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는 좀 지적을 하는데요. 요거에 대해서 박봉건 의원님 그다음에 이종훈 평론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진짜 그 예능도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재단이 되는 그런 즐겁자고 상황이- 보는 예능인데 그렇죠. 거기도 뭐가 네. 진영 논리가 들어가 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예능을 정치에 이용하는 게 맞느냐. 예능에 나와서 연출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는 정치 희화화시키는 거다.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데 등장하는 자체가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? 예.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또 진영에 따라서 또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앞서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정치인 예능 출연하는 거는 뭐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. 10년 전 뭐 대선 때 대부분 대선 많이 때도 나왔죠. 문재인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돼서 예. 시청률 10% 넘고 수도권에서 1등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예능의 시청률 높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걸 플랫폼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시청자들과 국민과 예. 소통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시대적 요구인 거죠.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CJ에서 선별적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했느냐. 거절을 했는가 아닌가죠 지금. 네, 그건데 아. 그건 뭐 제가 사실관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좀 쿨하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탁평민 그 의전 비서관의 이야기를 보면은 뭔가에 관해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갈등을 혹시 부추기고 뭐 이런 음모론을 거죠? 부추기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도 좀 이런 좀 부적절한 언사를 조금 자제하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용산 관련해서 청와대에 좀 더 있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말씀을 안 듣는 건지 이런 건 좀 쿨하게 넘어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정치적 자, 해석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? 탁현민 비서관의 SNS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오히려 탁현민 비서관의 SNS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. CJ에게 질문하겠다.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틀린 왜 거냐. 우리는 안 해주고 여기는 해줬는가 이겁니까?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것이 더 증폭되는 배경은 저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던 채널이 CJ 소유이기 때문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CJ가 대선 기간에 예. 개혁적 군주의 내용을 다룬 광해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뭐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는 거 아니냐,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라는. 한쪽 어떤 후보나 진영에 유리한 거 아니냐. 네, 그때 당시 이제 경쟁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3년에 CJ에서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또 예. 내놓고 그게 또 굉장히 히트를 쳐요. 예. 굉장히 성공합니다. 그리고 2014년에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 송경식 전 회장에게 CJ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고 손 회장이 죄송하다. 앞으로 바꿔나가겠다.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?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정말 우연이겠지만 예. 우연히도 박근혜 전 정부 때 CJ의 이재현 회장이 구속돼서 감옥에 갔어요. 혹시라도 이게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, 어떻게 보면 지금은? 과거에 보수 정권이 박근혜 전 정권이 예. 했던 일을 CJ는 트라우마처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. 거기에 비해서 알아서 눈치 보기를 하든지 아니면
알아서 뭐 혹은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기 예.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생기면서 지금 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거지. 뭐 단순히 뭐 예능으로 봐야 된다. 예. 이걸로 치부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뭐 그 시각들이 들어가 있어요, 지금 이 기사들에. 근데 사실 뭐 예능이고 영화고 사실은 만드시는 분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으신 분 가장 중요한 건 흥행 아닙니까? 이른바 흥행 많이 보고 인기 끄는 거 이게 최고 목적일 텐데 그걸 가지고 너무 양쪽에서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.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. 지금 약간 진실 공방처럼 비춰지고 있긴 합니다, 지금.